나이 들어서 무조건 베풀지 마라. 누군가에게 베푼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베풀물 통해 관계를 만들고 인정을 받고 마음을 나누며 성장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기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은혜는 가려서 베풀고 의리는 헤아려 지키라. 이 말 속에는 중년 이후의 베풀미 반드시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왜일까요? 젊을 때는 잃어도 다시 만들 수 있지만 중년 이후는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시 채워지지 않는 체력, 회복 속도가 느린 마음, 다시 만들기 어려운 인간관계, 평생 모은 자산,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존엄. 이것들이 무너지는 순간은 대부분 잘못된 베풀물 할 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약용의 가르침과 삶의 지혜를 빌려 나이 들어서 절대 베풀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군가를 차갑게 대하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지키기 위한 따뜻하면서도 단단한 조언입니다. 첫 번째, 무분별한 경제적 지원을 베풀지 마라. 자녀에게 과도한 경제적 지원.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그 능력을 키워주어야 하고 단순히 물질만 주어서는 안 된다. 중년에 접어들면 경제적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자녀들에게 무분별한 경제적 지원을 베푸는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독립을 방해하는 과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자금, 주택자금, 생활비까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자녀의 자립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존성을 강화시킵니다. 공자는 가르쳐 주되 대신해 주지는 말라고 했습니다. 자녀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에서 경계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중년이 되면 주변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이 늘어납니다. 급하다, 꼭 갚겠다, 다른 사람에게는 부탁할 수 없다는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주는 순간 그 관계는 변질됩니다. 맹자는 의를 보고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다라고 했지만 동시에 지나친 호의는 관계를 해친다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감정적 에너지를 함부로 베풀지 마라. 타인의 문제에 과도한 개입. 정약용은 심경밀엄에서 각자의 길이 있으니 함부로 개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중년이 되면 경험이 쌓이고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친구의 결혼 문제, 동료의 직장 문제, 이웃의 가족 문제까지 모든 것에 조언하고 해결해 주려 합니다. 하지만 타인의 인생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자신의 에너지를 소모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더 나아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원망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장자는 무의자연을 말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것도 지혜입니다. 성인 자녀의 인생 선택에 과도한 간섭. 정약용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때를 아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중년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성인 자녀의 직업, 결혼, 거주지 선택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라는 이름으로 자녀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부모의 역할도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과 노력을 함부로 베풀지 마라. 일방적인 관계에서의 지속적 투자. 정약용은 여유당전서에서 관계는 상호적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년이 되면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일방적인 관계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항상 먼저 연락하고, 항상 먼저 베풀고, 항상 먼저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당연하게 받아들일 뿐입니다. 노자는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했습니다. 관계도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억지로 만들어가는 관계는 지속되지 않습니다. 능력 밖의 책임 떠안기. 정약용은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중년이 되면 주변에서 여러 가지 책임을 맡기려 합니다. 동창회 임원, 아파트 입주자 대표, 각종 모임의 총무 등등. 나밖에 할 사람이 없다. 경험이 있으니까라는 말에 흔들려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들을 떠안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자신과 가족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내 한계를 넘는 역할을 맡으면 스트레스 증가, 시간 가정의 피해, 삶의 균형 붕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중년에는 일방적 관계와 능력박 책임을 멀리하고 나의 시간 에너지 역량을 지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네 번째, 건강과 안정을 함부로 베풀지 마라. 과도한 스트레스를 감수하는 베풀. 정약용은 건강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18년간의 유배 생활을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중년에는 건강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타인을 위해 자신의 건강을 희생합니다. 밤늦게까지 타인의 고민을 들어주고 주말까지 반납하며 남의 일을 도와주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황제내경에서는 침이병이라 했습니다.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다스리는 것이 최고의 치료법입니다. 가족의 안정을 위협하는 베풀. 정약용은 가족의 소중함을 평생 강조했습니다. 유배 중에도 가족을 그리워하며 수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중년에는 가족의 안정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타인을 돕기 위해 가족의 안정을 위협하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보증을 서거나 가족과의 시간을 희생하며 남의 일에 매달리거나 가족의 미래를 위한 저축을 다른 곳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맹자는 친친지인이라 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것. 사람의 도덕은 부모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해 세상으로 넓어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지혜와 경험을 함부로 베풀지 마라. 원하지 않는 조언의 강요.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때를 알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중년이 되면 풍부한 경험과 지혜가 쌓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원하지 않는 조언은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내가 너 나이 때는 경험상 그건 안 돼. 내 말을 들어봐. 라는 식의 일방적인 조언은 상대방에게 부담이 됩니다. 자신의 성공 경험을 강요하기보다는 정약용은 겸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기보다는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중년에는 어느 정도 사회적 성취를 이룬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공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사람이 다릅니다. 자신에게 통했던 방법이 다른 사람에게도 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중년의 지혜는 말이 아니라 때를 아는 것이며 조언은 강요가 아니라 요청될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중년의 지혜. 정약용이 제시한 올바른 베풀매 원칙.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라. 정약용은 경세유표에서 실사구시를 강조했습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진리를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베풀기 전에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지, 내가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도움을 준 후의 결과는 어떨지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경계를 명확히 하라. 정약용은 인간관계에서 경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 각각의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베풀매도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어디까지 도울 수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는 도움을 거절할 수 있는지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자립을 도와주라. 정약용의 교육 철학의 핵심은 자립입니다.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진정한 베풀기입니다. 그렇다면 나이 들어서 어떻게 베풀어야 할 것인가? 현명한 베풀기란? 정약용은 조건 없는 사랑과 조건부 도움을 구분했습니다. 사랑은 조건이 없어야 하지만 도움에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명확한 조건을 정하고 조언을 할 때는 상대방이 원할 때만 하고 시간을 내어줄 때는 자신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해 주려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작은 도움부터 시작해서 상대방의 변화를 확인한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자기 돌봄이 우선입니다. 정약용은 수신제같이 국평천하라는 순서를 중요시했습니다. 자신을 먼저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린 후에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베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과 가족을 먼저 돌본 후에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베풀매 함정을 피하는 방법. 감정적 조작을 인식하는 것. 당신밖에 없어요. 이번 한 번만. 가족 같은 사이인데 같은. 감정적 조작을 인식해야 합니다. 정약용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냉정한 판단력을 강조했습니다. 바로 거절의 기술. 정약용은 의로운 거절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거절하는 것도 하나의 덕목입니다. 명확하고 정중하게 거절하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처럼 명확한 의사표현을 해야 합니다. 결국 지혜로운 중년은 진정한 베풀미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베풀미 아니라 지혜로운 베품, 상대방의 성장을 돕는 베품, 자신과 가족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베풀미, 진정한 베풀미입니다. 중년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 시기에 올바른 베풀매 원칙을 세우고 실천한다면 더욱 의미 있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공자는 52지 천명이라 했습니다. 쉰이 되어서야 하늘의 뜻을 안다는 뜻입니다. 중년에 접어든 우리도 정약용의 지혜를 통해 진정한 베풀미 무엇인지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누군가를 위해 소모해야 할 시간이 아니라 남은 날을 더 깊고 단단하게 살아가기 위한 시간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최종적으로 주변도 지키는 길입니다.